벌써 재임 기간이 2년 5개월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김대현 평론가님, 기사를 좀 검색을 좀 해보니까 한덕수 총리 교체설 얘기가 1년 전에도 있었고요. 총선 전에도 있었고 총선 후에도 있었고 계속 쭉 가고 있어요. 그리고 김대현 평론가께서 지금 신뢰가 아주 두텁다고 얘기하시는 거고 존재감도 더 커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까지 보시는 건지. 글쎄 이제 얼마나 더 하실지에 대해서는 참 가늠하기 좀 어렵습니다만 그 지난번 총선 직후에 본인이 사의를 표했지 않습니까? 근데 사의를 표했는데 국무총리실과 국무총리 주변에 있는 인사들, 그러니까 용산의 반응은 총리를 교체하기는 어렵다라는 게 사실 그 반응 기저에 깔려 있었습니다. 말은 안 했지만 전체적인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내각의 책임자인 국무총리가 그만둬야 한다는 결단을 내렸지만 현실적으로 한덕수 총리를 대체할 수 있는 인물이 있는가? 이건 단순히 그냥 어떤 총리 후보자가 국회 인준을 통과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넘어서서 그렇게 통과될 수 있는 인물 중에 지금 현재 한덕수 국무총리처럼 대통령과 교감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뭐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아마 판단을 해서 유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냥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면 아마 이번 정기국회, 그러니까 12월 말 예산안이,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가 되고 그러면 연말 연초쯤에는 아마 교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한덕수 총리 본인도 또 상당히 좀 지쳐 있는 상태인 것 같고요. 그리고 대통령실도 사실은 어쨌든 여러 가지 지금 지지율이나 국민적인 저항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의 전환이 좀 필요한 상태고 더 이상 시간을 끌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임기는 아마 연말 연초에 종료가 될 것이고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하면 새로운 어떤 그 정책과 새로운 미션이 주어질 텐데 제가 좀 우려하는 것은 그러면 한덕수보다 나은 인물이 과연 국무총리직에 오를 수 있는가, 현재 그런 상황이 되는가. 예. 그것도 하려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계가 지금 의대 정원 문제로 불거진 이 의료 사태의 가장 큰 문제로 대통령의 고집을 꽂고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통령도 그것을 국정의 변화를 줄 수 있는 정도의 공간을, 룸을 새로 임명될지 모른 그 국무총리에 과연 줄 수 있는가. 이제 그게 사실은 좀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 전문가들은 사실 대통령이 변하지 않는다는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국정 방향이 바뀌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그게 하나의 터닝 포인트로 돼야 하고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조금은 좀 어떤 희망적인 바람을 좀 가져보고요. 그게 뭐 될지 안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좀 전에 그리고 이제 김성환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 중에 여러 가지 데이터를 말씀하셨는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그렇게 이제 49년생이시란 말이죠. 오랫동안 관료 생활을 해왔고 여러 정권을 거쳐왔던 이런 관록의 어떤 인물로 놓고 볼 때 누군가의 지침을 받아서 그 지침대로 누군가를 억지로 보호하거나 저는 그런 관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말의 의미는 보충 짧게 그러니까 하셔야죠. 그 말은 그만즉슨 한덕수 총리가 하는 얘기는 관점에 따라서 한덕수 입장에서는 옳은 얘기일 수도 있고 또 다른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그것이 반드시 옳지 않거나 틀릴 수도 있는데 근데 지금 이분의 스탠스는 내가 볼 때 현재 이 정부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스피커가 없기 때문에 나라도 나서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 어떤 동기에서 기인한 거라고 봐야지 대통령이나 혹은 대통령실에서 이번에 나가서 이렇게 정말 한번 싸움닭처럼 해보시오. 그런 거에 따를 사람은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김성환 평론가의 지침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꼭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고 이미 2년 5개월의 손발을 맞춰왔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 팀이 된 것이 저는 이렇게 들었거든요. 글쎄 뭐 최장수 총리가 되려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는데요. 아니 근데 한덕수 총리도 그만두고 싶어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사안을 바라볼 때 뭐 어떤 입장에 취하냐에 따라 관점이 달라질 수 있지만 한덕수라는 분은 아시잖아요. 그 DJ 정부부터 노무현 정부를 거쳐왔고 그리고 주민대사를 거쳤고 지금 현 정부에 와서 물론 국무총리를 하지만 그가 그동안에 만약에 불편부당하고 억지스러운 관료 이미지로 남았다면 이렇게 오랫동안 여러 정권을 거쳐서 관료를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는 그런 정도의 리즈너블한 관점에서 그 사람을 대해야지. 그럼 노무현 때 DJ 때의 한덕수는 박지원 원장처럼 착한 한덕수고
정권이 바뀌어서 지금 이 정권에서 일하는 한덕수는 나쁜 한덕수다. 알겠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네. 어쨌든 제가 아까 존재감의 한덕수 총리가 커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질문은 사실 던지고 싶어서 여권에서 대정부 스타하면 대정부 질문의 스타하면 이제 한동훈 전 장관 그리고 한동훈 대표 이걸로 유명했잖아요. 지금 한덕수 총리가 그 바통을 이어받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네. 아, 또 어떻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건 그건 거기까지는 그냥, 아닙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예를 들면 정책적인 측면에서 존재감이 있었다고 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잖아요. 사실 집권 초기부터 윤석열 정부 초반부터 사실 한덕수 총리는 존재감이 없었어요. 지금도 제가 볼 땐 그렇게 존재감이 있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대통령이 나서서 뭔가를 할 때마다 지지율이 빠지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대통령이 뒤로 빠지고 어떤 좀 굳은 일을 해결하거나 이럴 때 총리가 앞서서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대통령 지지율이나 어떤 정치적 부담감을 덜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뭐 정치적 판단을 했을 수는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존재감이 생기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까 DJ 정부 말씀하셨는데 그 박지원 의원이 대통령 비서실장한테 경제수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잘 아는 관계였고요.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총리까지 지내기도 했고요. 마지막에.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서도 뭐 주미대사 지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정권을 넘나들면서 굉장히 중요한 요직을 맡았던 건 사실인데요. 거꾸로 생각하면 뭐 무색무취하다고 하는 얘기는 달리 말하면 영혼 없는 공무원의 전형이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난 총선 끝나고 난 다음에 본인이 사의 표명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다음에 대통령이 계속 지금 유임하면서 국정 기조를 전환하지 않고 밀리지 않겠다는 태도로 계속 이런 식으로 한덕수 국무총리를 유임하고 계속 국정을 이끌어 나간단 말이에요. 과거 어떤 정부도요 이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최소한 저렇게까지 총선에서 참패했으면요 총리를 교체한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뭔가 분위기를 일신해서 새롭게 어떤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는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윤석열 정부는 그런 걸 안 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민하고 기싸움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게 의심스러울 정도고요. 물론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총리가 존재감을 갖기는 쉽지 않다고 보는데요. 다만 이원집 정부제라는 걸 일부 제도를 도입했다고 할 만큼 총리의 권한도 굉장히 막강합니다. 그러니까 총리가 할 수 있는 일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 다음에 어떤 자리를 또 맡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또 맡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찌 보면 평생 동안 관직에 있었던 인사로서 이번이 마지막 국가 국민에 봉사하는 자리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제대로 자기 목소리 내고 제대로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입니다.